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성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무 저희가 이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그 각 학교별로 그 문제 스타일, 그 다음에 지금 시간, 이런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학교를 봤을 때 학교별로 화학 문제들의 스타일들이 약간 좀 상이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일반학 위주로 내는 학교들은 좀 난이도가 약간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을 많이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이 약간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학의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저희 반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지금 거의 이제 매년 이제 두 배씩 이제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작년에 있는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9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반 진행하는 학생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매해 지금 합격 학생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이제 어떤 문항 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 되는지, 이제 주관식이 되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하반기 편입 대비 전략부터 이제 보실 텐데, 아마 이제 그뭐 지금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마무리하던가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올해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론이 이제 약간 약하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단기 이론을 이제 정리해야 될 때예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학교별 출제 영역하고 학교마다 출제 영역이 살짝 상이합니다. 그런 걸 이제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이제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 그거 이제 파악하는 단계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타임 어택인데, 물론 이제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약간 뭐 충분하다긴 뭐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단국대하고 그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살짝 타임 조절,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한 학교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광대가 학생들이 이제 피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살짝 가장 높았던 학교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가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학교예요. 보통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하반기에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오답 문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약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은 이제 준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학교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위트하고 이제 같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앞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유기화학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학교예요. 미트를 제외하고.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술형 문제 나오고요. 보통 이제 유기화학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고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앙대,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약간 다르긴 한데 경희대, 단국대 이런 순서들을 보시면은 유기화학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지금 유기화학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는 학교예요. 특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기화학이 한 문항에 출제됩니다. 한 문항에 출제되고 굉장히 기본적인 배점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경희대 시험 보는 학생들은 시간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문항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만점 받아 이제 합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기화학도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년 유기화학의 문항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학이 위주긴 하지만 지금 이제 유기화학도 문항수가 늘어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거고, 난이도는 단국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보통 이제 높다라고 하면은 문제 유형이 거의 미트 수준까지 가요. 물론 이제 난이도 자체는 미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형태를 많이 따라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부터는 유기화학이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에요. 보통 유기화학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절반 이상이 나옵니다. 자, 연대미래, 그다음에 원광대.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40문항 중에서 15문항이 유기화학이 나오고요. 원광대 같은 경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무기화학 파트가 좀 여기 특별하게 나옵니다. 무기화학이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가 문제 유형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대. 자,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분석화학이 작년에 안 나왔는데 몇 년 동안 분석화학 부분이 출제됐다는 게 좀 특징이죠.
대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화학이 절반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북대. 전북대는 이제 수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대인데 치대. 그런데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기화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낮은 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 강원대는 유기화학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 난이도가 상당히 낮고요. 여기는 생물이 이제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 파트들은 이제 약대 위주예요. 전부 다 이제 약대 위주로 뽑는 학교들. 자, 약대 위주로 뽑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유기화학을 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기화학을 출제한다는 것은 거의 절반 이상이 유기화학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위에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석화학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 두 학교는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분석화학을 1대1대1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유기화학하고 일반화학을 전부 다 1대1로 출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 충남대, 한양대, 제주대. 한양대는 이제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논술형으로 출제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시문 읽고 난 다음에 이제 푸는 것이 특징이고, 제주대는 이제 물리 분야가 포함된다는 게 특징이죠. 물리화학이 아니라 그냥 물리입니다. 그게 좀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제가 이제 밑에 이제 정리된 학교는 뭐냐면은, 내신이 좀 약한 학생들, 내신이 약한 학생들은 이제 요 학교 위주로 쓰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약대만 정리한 거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내신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원광대하고 대가대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스타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정리한 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이제 유기화까지만 보시면은 대부분 커버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요 학교, 자, 중앙대, 그 다음에 원광대, 그 다음에 대가대, 경성대,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좀 물리화학 파트가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 위주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매년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무기화학 파트가 출제된다는 게 특징. 그 다음에 요 세 학교는 지금 분석화학이 출제된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용 볼게요. 자, 요거는 좀 난이도가 낮은 유형이에요. 난이도가 낮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식형 문제예요.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서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착화물의 분광화학적 계열인데, 요거는 그냥 지식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문제도 출제되는 반면, 자, 약간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하지만, 이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되는 건데, 산염기하고 산화환원 반응. 자, 요것도 문제는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한번 계산하면 되는 문제들.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고르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 스타일 중에서도 난이도가 낮은 편. 보통 이럴 때는 거의 지식형 문제에 정의 문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응용이에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죠. 자, 보통 요런 문제 스타일이 경희대하고 단국대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요게 한 문제예요. 문항수가 굉장히 긴 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이 되죠. 거의 최고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 보통 이제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화학에서는 비례식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기 파트입니다. 자, 유기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지금 산성도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반응성에 대한 것을 설명으로 지금 물어본 문제, 말로 표현된 문제입니다. 원광대가 보통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 반응 위주 문제. 자, 요게 지금 단국대 문제인데, 반응 위주로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합성 문제. 자, 요게 이제 유기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그 원광대에서 나오게 되는 무기화학 파트예요. 아마 이제 화학을 전공했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보기 힘든 문제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분자 대칭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게 매년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광대를 지원한다라면 이 부분을 꼭 다뤄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중앙대에서 나오는 물리학 스타일이에요.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복잡한 식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달 교재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솔직히 줌달 교재는 화학식이 거의 안 나와요. 아주 간단한 식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옥스터비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식이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인데, 이 식을 이용해서, 식은 주기 때문에 식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게 결국 미분 문제거든요. 화학인데도 불구하고 미분 문제가 출제된다는 게 특징이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학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두 식을 정리를 해서 결국 이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찾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돼요. 중앙대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매년 두세 문제씩 출제가 된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7, 8월이죠. 7, 8월 같은 경우에는 단원물 문제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단기 완성. 이거는 이제 이론이 약한 학생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대비가 되는데 학교별 기출. 요게 이제 학교별 기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해 최근 학교들 문제들을 그 해에 나온 걸 통으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타임어택 연습이 필요하니까 9월부터 모의고사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학교별로 좀 특징적인 부분들 있죠. 물리학 파트, 그 다음에 무기학 파트, 분석화학 파트, 그런 학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심화이론 들어가고요. 마지막에는 전부 다 지금 이제 모의고사만 운영을 해서 최종적인 준비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6기도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6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일반 학보다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9, 10월에 단원면 문제 풀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다루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인강하고 좀 다르게 이제 현강에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인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매주 1회 스터디를 진행해요. 제가 참여하는 스터디고요. 그리고 그 스터디 시간에 제가 이제 문제를 제공하고 그 문제 풀면서 학생들이 약한 부분들을 이제 질문 받는다는 게 특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하고 잘 정리를 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올해 편입 준비들 잘 하시고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